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언론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뭐 기자들이 대충 뇌피셜로 싸박은 기사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 큰 피해를 입혀놓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사실이 아닐 시에 언론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날치기 수준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가짜뉴스와 괴담과 네거티브질로 권력을 잡은 민주당이다라는 그 점이죠. 뭐 일본이 한국 도공도를 납치해서 발전한 국가라는 그런 뇌피셜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했죠. 뭐 이게 사실이라고 쳐도 보통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뭐 일제가 뭐 조선의 찬란한 과학기술을 너무나 질투하여 석굴암에 시멘트를 발랐다는 설민석은 스타 강사가 됐고요. 이런 애들이 반일하고 친중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좌파 세력들의 실체인데 이런 애들이 추진하는 언론의 진실성을 위한 법안이다. 이거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유언비어 여론몰이로 정권을 잡은 정권이 언론의 진실성을 위해서 해당 법안을 추진을 할 리는 없으므로 이 법은 국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키우기 위한 야욕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본인들이 언론을 악용하여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언론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 굳히기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적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언론이란 무기를 봉인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을 강경하게 추진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다음 대선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자기들의 정권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국은 애초에 뭐 법이 법대로 집행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악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언론쟁이들이 잘 해왔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뭐 얘네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진정 언론의 거짓말에 대해서 뭐 공권력에 직접 기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면은 이건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에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언론이건 유튜버건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은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맞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대충 뇌피셜로 유언비어 퍼뜨리고 유튜버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하고 과거를 까발려서 명예훼손을 시켜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게 한국의 지금까지의 실태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개인은 민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소송을 하고 법적 다툼을 통해서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인 손실을 겪고 나서야 그렇게 해서도 소송에서 이기는 후에야 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반면 이제 뭐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하려면 생업을 포기해야 되지만 반면 언론사 쪽에서는 법무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을 테니까 별다른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가 없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 뉴스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해당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뭐 이렇다면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의 이제 화두에 오른 언론중재법은 유튜브는 해당되지 않긴 하지만은 유튜버들 이야기도 좀 하자면은 얘네들은 자기 관련 누가 언급이라도 하면은 법무대리인한테 돈을 주고 합법인지도 불법인지도 애매한 탐정질을 해서 그 사람 뭐 한테 신상을 연락처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해당 글을 안 내려주면 소송 걸겠다고 고소 협박이나 하면서 또 자기들은 다른 특정인 거론을 하면서 뇌피셜과 의혹만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그거로 관심도 받고 후원도 받고 하죠.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얘들은 이미 후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소송 비용하고 벌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음 놓고 법적인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이 이제 정치 사상 자체보다 가십에 치중한 저열한 컨텐츠들에는 절대로 후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데 그 본인들은 그 유튜버가 우파기 때문에 우파들이 득세한 세상을 만들려고 후원을 한다고 해도 그 유튜버들은 결국에 그렇게 벌어들인 개인 소득으로 그냥 우파 좌파 상관없이 오히려 우파들끼리 더 고소를 많이 했죠. 다른 사람 적반하장 소송질로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용도로 그냥 그 후원금을 악용할 뿐인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은 또 이러한 법의 악용 또한 자기들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뭐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을 쓴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억울하면 너희들도 능력을 기르던가. 뭐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런 말씀밖에 못하는 분들이 한국의 자칭 우파 약육강식을 주장하는 그런 대부분의 현재 우파 유튜버들의
뭐 대부분인지 내가 모르겠고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현실은 어때요? 99% 이상의 사람들은 저런 능력과 재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고소전에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여력이 없는 그냥 일반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러워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가짜 우파 법 악용자들이 말하는 그런 행태는 이미 이것 자체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본인들이 귀족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귀족적인 책임감이나 명예를 지킬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돈만 많은 원시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 원시 자본주의 세상이 된다고 한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해서 망하나 뭐 이 원시 자본주의자들의 횡포에 망하나 같은 수준으로 불행해질 뿐이에요.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충분히 그 속내가 시커먼 권력 굳히기용 독재 법안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한국의 언론사나 유사 언론 유튜버들이 한 짓거리 또한 언론중재법이 필요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그 언론중재법이란 무기까지 손에 쥐게 된 민주당에 의해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자유로부터 멀어지겠지만은 뭐 한국 기레기들과 유튜버들이 계속 확인도 안 된 그런 잘못된 말들을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뭐 사회에 혼란을 만들고 뭐 개인한테 다른 타인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도 뭐 이것도 좋은 세상은 아니죠. 그렇죠? 뭐 제가 예상 뭐 하나 해보자면은 만약 민주당이 차기 정권까지 잡는데 실패를 한다면은 나중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들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나중에 또 막 다른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노무현 탄핵 같은 경우도 이거를 왜 다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탄핵을 추진한 게 다름 아닌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염치 없이 누구보다도 그 노무현의 어떤 그런 거를 뭐 이용을 해가지고 지지를 모으려고 계속 그 노장파리를 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 멋대로 법안 만들고 폐지했다가 만든 법안도 제대로 시행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곡해하고 악용하고 개판치는 게 가능한 국가라는 거죠. 어차피 그런 나라인데 무슨 법안이 언제 통과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론은 없어요. 예.